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화역수 채용론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매화역수는 소강절 선생께서 점을 치는데 주역점은 어떤 도구를 시초대라든가 주사위라든가 동전 같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점을 치는 그런 거였었는데 도구 없이 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개발한 게 바로 매화역수 채용론입니다. 근데 시중에 지금 운명학을 새로 배우시는 어떤 후학들께서는 매화역수가 1부터 9까지 해서 계산을 해서 마지막 네 번째 줄은 위에서부터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숫자로 하는 개념을 매화역수로 하는데, 그거는 매화역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구궁신수라는 학문을 수리학으로 발전시켜서 수리 매화역수라고 김종현 선생이라는 분이 책을 2권 쓰셨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수리학은 빠져버리고 매화역수로만 10년 넘게 떠돌다 보니까 뒤늦게 공부하시는 후학들께서는 전부 소강절 선생의 매화역수가 그건 줄 아는데, 매화역수는 8개를 기본으로 한 생극재화를 가지고 변화를 따지는 게 바로 매화역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된 매화역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화역수라는 말이 나오게 된 유래도 같이 곁들여서 어떻게 해서 매화역수라는 말이 나왔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역점에서 주역의 여러 가지 정단법이 있지만 소강절 선생의 매화역수는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시간 개념으로 따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연월일시를 가지고 시간을 계산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바로 년을 갖다가 지지수와 시를 지지수로 계산하고 숫자는 그냥 12월 17일을 집어넣는데, 이 진년 12월 17일 진시에 바로 매화역수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소강절 선생님께서 집에 정자에 앉아서 매화꽃이 예쁘게 펴서 매화꽃을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 2마리가 날아와서 가지에 앉게 됩니다. 그 새 2마리가 서로 쪼으면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한 마리가 밑으로 툭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새가 밑으로 떨어져 날아가면 날아갔지 해서 참 괴이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점단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모든 점사나 어떤 점단을 하게 되는 건 계기가 있습니다. 징조, 조짐 이런 것들이 다 미리 암시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즉시 진년 12월 17일 신시에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새가 한 마리가 떨어졌을까를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지는 지지수로서 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 더하기 월과 일은 그대로 표시를 합니다. 12월 17일. 그래서 진년의 5와 12월 17일을 더했더니 34가 됐습니다. 34를 갖다가 8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8을 했더니 4, 8이 32하고 나머지 수가 2가 돼서 택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태택, 그죠? 그 다음에 이 연월일까지 더한 숫자에다가 가장 중요한 시간 지지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신시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에서 신의 9번째 숫자라 34 더하기 시간수 9를 해서 43, 또한 8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8로 나누니까 5, 8, 40 해서 나머지 3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3, 2화 해서 택개와 화개가 나왔습니다. 바로 위에 연월일만 뽑은 거는 상개가 되고 시간까지 집어넣은 개념이 합개가 됩니다. 그래서 본개를 뽑았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변화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요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합수인 43을 갖다가 6개 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누기 6을 했습니다. 6을 했더니 6, 8, 42 해서 42 나머지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효가 동하게 됐는데 그거를 여기다 괴를 풀어보니까 택계와 합계가 돼서 택화 협계가 됐고 초효가 동해서 풍산점계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 내일 저녁에 어린 소녀가 다리를 다치겠구나. 초효가 동했기 때문에 다리를 다치는데 화극금을 하는 상황이라 크게 다칠 수가 있다죠. 근데 그 다치는 그 경중은 바로 미래에 대한 암시를 보는 거는 본계는 현재 일어나는 그 발생 상황을 보는 거고 직계와 혹계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암시적인 개념, 결과물로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계는 바로 초효가 동했기 때문에 합계에서 초효동에서 간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혹계는 어디서 짰냐? 바로 이 상효와 초효를 제한 이 4개를 가지고 뽑는데 위에 3개를 효를 갖고 내혹계로 잡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3개를 가지고 외혹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천풍국악계가 돼서 금극목을 하는 상황이라 목은 바로 다리나 발의 물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극목으로 다리가 크게 손상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직계가 바로 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하는 관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치기는 처음에는 많이 다칠 텐데 마지막에 결과가 토생금으로 낳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크게 다치지는 않겠다. 소녀라고 한 것은 바로 화극금, 태금의 물상을 나타낸 겁니다. 화가 극을 금하니까 태금의 물상은 바로 어린 소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린 소녀가 다리를 다치는데 그죠? 크게 다치지는 않겠다라고 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이들에게 내일 오후 이후에 사람들이 매화꽃을 꺾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내비둬라라고 지시를 했고 각자 자기 일을 보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그 저녁 무렵에 소녀가 매화꽃이 이뻐서 이 받침을 하고 담장에 올라가서 꺾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는지 까먹었는지 남자 하인이 그걸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아!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서 그 디딤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다치게 되는데 마침 크게 다치진 않고 어느 정도 멍이 들어서 까진 정도의 상처로만 입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매화역수에서는 오행의 이 팔계가 가지고 있는 오행의 생극재화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누가 다칠까, 언제 다칠까, 어디를 다칠까라는 것은 바로 팔계의 변화, 이 괴가 변하는 그 관계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바로 최영론의 매화역수는 팔계를 가지고 생극재화를 기본으로 한 팔계의 변화를 가지고 점단을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란 신기하게도 잘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매화역수는 잊어버리고 강절 선생의 진실된 매화역수는 팔계의 변화와 어떤 생극재화로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첫 번째 강의는 바로 소강절 선생의 매화역수를 가지고 점례를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18전법을 올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그 좋다는 그 표시를 올려주시면은 제가 더 신이 나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